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제 이모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갑자기 높게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 혼나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매일 아침 마시던 바나나 망고 스무디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그 습관이 오히려 혈당을 크게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60대 이후에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적극 추천하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오늘부터 과일 드시는 방법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왜 60대 이전에는 괜찮았던 과일이 60대 넘어서는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많이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20대, 30대에는 달콤한 과일 주스를 마셔도 우리 몸에 인슐린이 팍팍 작동했어요. 혈당을 빠르게 정상으로 되돌렸죠.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고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죠. 두 번째, 혈관 내벽이 훨씬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 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상처받기 쉬워져요. 특히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20%에서 30% 이상 떨어져요.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살이 더 쉽게 찌고요.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또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일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일에는 과당, 포도당, 자당 같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액체 형태, 고당도 품종, 과잉 섭취가 결합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인다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압도 같이 오르고요. 혈중 지질 수치도 흔들리고 체중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과일들은 혈관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느냐. 이 4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과일은 여전히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주의 과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의 과일 첫 번째, 망고. 망고 정말 맛있죠? 달콤하고 부드럽고 여름에 시원하게 한 입 베어 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왜냐고요? 망고는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100g당 당분 함량이 14g에서 17g 정도 되는데요. 이게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망고의 식감이에요. 망고는 너무 부드러워서 씹는 저항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한 개가 300g이 넘는 큰 망고를 후딱 먹어버리면 당분만 50g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망고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망고 주스?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흡수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망고 빙수.
여기에 연유, 시럽까지 더해지면 당분 폭탄이 됩니다. 망고 시럽 절임. 통조림이나 컵 제품들은 추가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대용량 냉동 간식. TV 보면서 한 봉지 다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럼 망고는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먹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세요. 식후에 소량만, 손바닥 반 컵 정도만 드세요. 약 70g에서 80g 정도요. 주스나 가공품 말고 생과로만 드세요.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특별한 날에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괜찮습니다. 망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매일 많이 주스로 이 세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주의 과일 두 번째, 잘 익어서 반점 많은 바나나.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문제가 돼요? 네, 특히 반점이 많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가 문제예요. 바나나는 익어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녹색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 많아요. 이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노랗게 익고 반점이 생기고 겉이 갈색으로 변하면요. 이 저항성 전분이 점점 단순 당분으로 바뀝니다. 체감상 단맛도 훨씬 강해지죠. 특히 60대 이후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아침에 바나나 하나만 먹고 나가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복에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섬유질이 있긴 하지만 익은 바나나는 당분 비율이 높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덜 익은 노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초록빛이 살짝 남아있는 걸로요. 바나나를 반 개에서 한 개만 드세요.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대 공복에 바나나만 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반 개짜리 바나나를 썰어서 아몬드 5알에서 6알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바나나의 영양소,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6는 다 챙기면서 혈당 급등은 막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망고와 바나나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과일들도 알아볼까요?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과일들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과일 세 번째, 포도와 건포도. 포도,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품종들 정말 인기 많죠? 그런데 포도는 60대 이후 분들에게 매우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왜냐고요? 포도는 작은 알이라서 덜 심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당 덩어리예요. 한 알 한 알이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씨 없는 품종들은 당도가 더 높게 계량됐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포도는 먹다 보면 손이 자꾸 가요. TV 보면서 한 송이 먹다 보면 어느새 반 킬로 이상 먹게 됩니다. 그럼 당분만 70g에서 80g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각설탕 15개에서 20개를 먹은 것과 비슷합니다. 더 심각한 건 가공된 형태예요. 포도 주스? 시판 제품들은 당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섬유질은 거의 없어요. 건포도.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됩니다. 20알만 먹어도 생포도 50알 먹는 것과 비슷한 당분이 들어가요. 포도즙. 건강식품이라고 팔지만 당분 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포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하루 10알에서 15알 이내로만 드세요.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껍질에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포도 주스나 건포도는 가급적 피하세요. 식사 직후에 디저트로 소량만 드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포도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계로 측정해보면 포도 한 송이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주의 과일 네 번째, 파인애플, 특히 통조림. 마지막 주의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상큼하고 소화 효소도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고기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해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문제는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특히 완숙 파인애플은 100g당 당분이 13g에서 16g 정도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파인애플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후식으로 추가해서 먹어요. 식사 다 하고 나서 소화 잘 되라고 파인애플 몇 조각 먹는 거죠. 그런데 이미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파인애플까지 더하면 총당 섭취량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형태들이 있어요. 통조림 파인애플, 시럽에 절여진 제품들은 당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가당 파인애플 주스, 100% 과즙이라 해도 섬유질이 없어서 흡수가 너무 빨라요. 말린 파인애플, 달콤한 간식으로 팔리지만 당분이 농축돼 있어요. 그럼 파인애플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드세요. 생과로만 드세요. 통조림이나 주스는 피하세요. 작은 조각 2개에서 3개 정도만 드세요. 약 50g에서 70g 정도요. 후식으로 추가하지 말고 식사 중에 함께 드세요.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특별한 날에 드세요. 파인애플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빈도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망고, 잘 익은 바나나, 포도와 건포도, 파인애플. 이 4가지는 당도가 높고 무의식적으로 과잉 섭취하기 쉽고 가공 형태로 먹으면 더 위험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60대 이후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과일들을 알아볼까요? 이제부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60대 이후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추천 과일 첫 번째, 블루베리. 첫 번째 슈퍼스타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제가 60대 이후 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과일이에요. 왜냐고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벽의 탄력을 유지하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기능이 개선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가 줄어들고 혈압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더 좋은 소식은 블루베리가 당도가 낮다는 거예요. 100g당 당분이 10g 정도로 앞서 말씀드린 주위의 과일들보다 훨씬 낮아요.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 모두 괜찮아요. 냉동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하루 반 컵 정도면 적당해요. 약 70g에서 80g 정도요.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오트밀 위에 올려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단 주의할 점 하나. 블루베리 주스나 블루베리 잼은 피하세요. 주스는 섬유질이 없고요. 잼은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통째로 먹는 블루베리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 반 컵, 여기에 호두 3알에서 4알 부숴서 넣으면 완벽한 혈관 건강 간식이 됩니다. 추천 과일 두 번째, 사과. 두 번째 슈퍼스타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는 서양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정말 훌륭한 과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사과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풍부해요.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배출을 도와주고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사과는 당도가 적당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그래서 과잉 섭취 위험이 적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핵심은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기입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퀘르세틴은 껍질에 많아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루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절대 피해야 할 형태는요. 사과 주스, 섬유질은 다 빠지고 당분만 남아요. 사과 퓨레나 사과 소스.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과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과일이에요.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사과 1개 천천히 씹어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의 펙틴이 장 운동에도 도움을 주니까 일석이조예요. 계속해서 추천 과일 알아보겠습니다. 추천 과일 세 번째, 토마토.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네, 식물학적으로는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그리고 60대 이후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둘째,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셋째, 토마토는 당도가 매우 낮아요. 100g당 당분이 3g에서 4g 정도밖에 안 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팁이 있어요. 가열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하루에 드세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면 금상첨화.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추천 섭취법은요. 방울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샐러드에 넣기.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소스. 무가당으로요. 생으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 드레싱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는 정말 만능 식품이에요.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할 때 토마토 반쪽 같이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하답니다. 추천 과일 네 번째, 아보카도. 마지막 슈퍼스타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요? 그거 칼로리 높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칼로리는 높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칼로리보다 중요한 게 영양소의 질이에요. 아보카도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당분이 거의 없어요. 과일 중에서 당분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둘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특히 오메가9 지방산이 많은데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E, 엽산 등 혈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지질 프로파일, 즉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과잉 섭취는 주의하세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통밀빵에 발라서 드시거나 그냥 소금 살짝 뿌려서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아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응고제,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보카도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칼로리가 높으니 체중 관리 중이시면 양을 조절하세요. 점심에 샐러드 드실 때 아보카도 반 개, 방울토마토 10개, 닭가슴살 또는 두부, 여기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 뿌려서 드시면 완벽한 혈관 건강 식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추천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풍부, 사과, 펙틴과 퀘르세틴, 토마토, 라이코펜과 칼륨,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과 낮은 당.
이 네 가지는 당도가 낮거나 적당하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이 풍부하고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추천 과일 알아보겠습니다. 추천 과일 세 번째, 토마토.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네, 식물학적으로는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그리고 60대 이후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토마토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둘째,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셋째, 토마토는 당도가 매우 낮아요. 100g당 당분이 3g에서 4g 정도밖에 안 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팁이 있어요. 가열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증가합니다.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하루에 드세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면 금상첨화.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추천 섭취법은요. 방울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샐러드에 넣기.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소스. 무가당으로요. 생으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 드레싱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는 정말 만능 식품이에요.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할 때 토마토 반쪽 같이 구워서 드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하답니다. 추천 과일 네 번째, 아보카도. 마지막 슈퍼스타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요? 그거 칼로리 높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칼로리는 높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칼로리보다 중요한 게 영양소의 질이에요. 아보카도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당분이 거의 없어요. 과일 중에서 당분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둘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특히 오메가9 지방산이 많은데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E, 엽산 등 혈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요.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아보카도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지질 프로파일, 즉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과잉 섭취는 주의하세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통밀빵에 발라서 드시거나 그냥 소금 살짝 뿌려서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좋아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응고제,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보카도에 비타민 K가 많아서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칼로리가 높으니 체중 관리 중이시면 양을 조절하세요. 점심에 샐러드 드실 때 아보카도 반 개, 방울토마토 10개, 닭가슴살 또는 두부, 여기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 뿌려서 드시면 완벽한 혈관 건강 식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추천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풍부, 사과, 펙틴과 퀘르세틴, 토마토, 라이코펜과 칼륨,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과 낮은 당. 이 4가지는 당도가 낮거나 적당하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이 풍부하고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60대 이후 분들을 위한 하루 실전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하루 식단 예시. 아침, 오전 7시에서 8시. 현미 잡곡밥 작은 공기 반 공기. 달걀찜 또는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김치. 토마토 1개 혹은 방울토마토 열알. 올리브 오일 살짝 뿌려서. 토마토를 아침에 먹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전 간식,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릭 요거트 또는 플레인 요거트 1컵, 블루베리 반컵, 호두나 아몬드 4알에서 5알. 이 조합은 단백질, 항산화 성분, 좋은 지방이 모두 들어있어서 완벽해요. 점심, 낮 12시에서 1시. 생선구이 또는 콩비지찌개, 채소 반찬 2가지에서 3가지. 현미밥 작은 공기. 식후 디저트로 사과 1개, 껍질째. 사과는 점심 식사 바로 직후에 드세요. 식사와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후 간식, 오후 3시에서 4시. 방울토마토 7개에서 8개. 치즈 1장 또는 삶은 달걀 1개. 오후에 출출할 때 토마토와 단백질 조합이 좋아요. 저녁, 오후 6시에서 7시. 샐러드, 양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아보카도 반개 슬라이스해서 샐러드 위에. 닭가슴살 또는 두부구이. 올리브오일 드레싱 살짝. 현미밥 작은 공기 반 공기. 저녁은 가볍게.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샐러드 조합이 완벽해요. 특별한 날, 주 1회에서 2회.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망고 작은 조각 3개에서 4개 또는 파인애플 작은 조각 2개에서 3개를 식후 디저트로 허용하세요. 포도는 10알에서 15알 정도만. 식후에 드세요.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이거 캡처하거나 메모해 두시고 매일 체크하세요. 체크 항목 1. 과일은 디저트가 아니라 반찬이다.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고 추가로 먹지 않기. 체크 항목 2. 주스는 NO. 통째로 씹는다. 아무리 100% 과즙이라 해도 주스는 피하기. 반드시 생과를 씹어서 먹기. 체크 항목 3. 가공품은 되도록 피한다. 통조림, 시럽조림, 말린 과일, 주스 모두 피하기. 체크 항목 4. 한 번에 여러 종류 잔뜩보다 소량 규칙적으로. 하루 1종류에서 2종류. 손바닥 1컵에서 2컵 정도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체크 항목 5. 약 복용 중이라면 담당의 상담 필수. 특히 항응고제, 와파린, 당뇨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칼륨 많은 과일은 상담 후 섭취하세요. 마무리 말씀.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망고, 고당도, 과잉 섭취 위험. 잘 익은 바나나, 전분에서 당으로 전환. 포도, 건포도, 작은 알은 당 덩어리. 파인애플, 특히 통조림. 적극 추천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사과, 펙틴, 퀘르세틴, 토마토, 라이코펜, 칼륨, 아보카도, 불포화지방. 핵심 원칙, 공복 단독 NO, 통째로 씹어서. 식사와 함께 하루 총량 지키기. 규칙적으로 가공품 피하기. 기억하세요. 과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60대 이후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의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채소와 매일 먹어야 할 채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